가족이라는 이름, 그 무거운 두 글자. 조용한 새벽,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로서 살아온 적이 있었을까? 언제부터인가 제 이름보다 아빠, 엄마, 남편, 아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나를 조금씩 접고 줄이고 숨기며 살아왔지요. 그게 사랑이라 믿었고, 그게 책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쌓이고 또 쌓이니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조차 잘 떠오르지 않더군요. 괜찮아. 가족을 위한 거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이쯤에서 내가 양보하면 편해지겠지. 그렇게 말하며 넘긴 순간들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그리고 결국은 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웃음 뒤에 진심 아닌 말들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 가끔은 서글프게, 가끔은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숨기고 살아갈까요?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닦아내며 괜찮은 척 살아갈까요? 돌이켜보면 참 많이도 참았던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평화로울 줄 알았고 참으면 언젠간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었고 말하지 않는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만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꺼내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참아온 것들, 내가 삼킨 말들, 내가 외면했던 나 자신을 이제는 마주해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놓아버렸던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눌러왔던 마음의 목소리를 조용히, 하지만 솔직하게 들어보려 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왔던 나의 진심을 이제는 꺼내어도 괜찮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가장이라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나?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피곤한 눈빛과 굳은 어깨, 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 않은 얼굴. 그 얼굴은 분명 나였지만 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좋은 아빠, 현명한 어른, 든든한 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게 된 걸까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내 이름보다 누군가의 누구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맡은 역할을 그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가족 앞에서는 강해야 한다는 강박,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언제나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그 무언의 압박.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가장은 흔들리면 안 돼. 아빠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 집안이 돌아간다.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다그치며 감정은 눌러두고 욕심은 뒤로 미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책임감이 나를 꽁꽁 싸매던 족쇄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하나둘 잃어갔습니다. 좋아하던 음악도, 보고 싶던 영화도, 가고 싶던 여행도.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애들 다 크면 그때 하자.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고 나는 그저 참고 또 참고 가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가끔은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 하지만 그런 생각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져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믿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장 먼저 버린 건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나는 참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서글퍼집니다. 누구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괜찮냐고. 당신은 행복하냐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냐고. 그리고 나 역시 한 번도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벗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좋은 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이 내가 나를 잃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누군가가 되기 이전에 나는 먼저 나여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었던 세월 속에서 우리는 참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말보다 침묵을, 감정보다 인내를 덕목이라 여겼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돼서 그 정도도 못 참냐? 가정은 서로 양보해야 굴러가는 거야. 화를 내면 지는 거야. 그 말들이 너무 익숙해서 화가 나도 꾹 참았고 속상해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어릴 땐 부모 눈치 보느라, 자라서는 형제 간 서열에 눌려,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자식 눈치까지. 그때마다 내 감정은 항상 다음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참는 것이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는다고 정말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내가 참고 넘긴 그 수많은 일들은 언젠가 잊혀졌을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깊숙한 곳에 골마가며 쌓여갔을 뿐입니다. 가끔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들. 그건 참아온 시간들이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반항할 때, 배우자가 무심하게 굴 때, 부모가 나를 여전히 어릴 때처럼 대할 때, 그때마다 속으로만 삼킨 말들. 나도 힘들어.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내 감정도 좀 알아줘.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괜찮은 척을 선택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말입니다. 참는다는 건 상대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전하지 않으면 절대 닿지 않아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참는 게 사랑이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어른스러운 태도라 여겼고,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라 믿었으니까요. 참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내 진심도, 내 노력도, 내 희생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저 당연한 줄만 알더군요. 가끔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조용히 아팠던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조용히 울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건 아닐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마저도 참아버립니다.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상처 준 사람마저 다치게 할까봐.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진짜 어른이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진짜 가족이란 그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세대는 참는 법은 배웠지만 표현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내 감정, 하나씩 꺼내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진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내가 꾹 삼킨 말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말했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그들이 몰랐던 이유는 정말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조용히 아파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말하고 싶었던 순간은 많았습니다. 말해야만 했던 순간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됐던 순간도요. 하지만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혼자 속으로 삼켰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묻고 싶었지만 지친 얼굴을 보고선 그저 물 한 잔 내어줬습니다. 나도 힘들어. 말하고 싶었지만 누군가는 나보다 더 힘들어 보였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상처야. 말해야 마땅했지만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꾹 삼켰던 말들. 그 속에는 서운함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무력감도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주면 안 돼?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이제 지쳤어.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말하는 순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들이 서운해할까봐 혹은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꺼내는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감정은 메말라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할 거라는 기대는 이제 습관이 되어 무관심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들도 내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참는 바람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한 번은 자식에게 진심을 담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도 사람이다. 지치고 외롭고 서운할 때가 있다. 그 말에 자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런 줄 몰랐어. 아빠는 항상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너무 완벽한 척 살아왔다는 걸요. 그 완벽함이 나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도요. 이제는 그동안 내가 꾹 삼켜온 말들을 조금씩 꺼내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사실 그때 많이 서운했어. 너한테 기대고 싶을 때도 있어. 나는 아직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솔직한 말 한마디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겠지요. 괜찮습니다. 내가 꾹 삼켜온 말들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이제 그 용기를 말로 꺼내어도 괜찮을 시간입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지만 나는 점점 사라졌다. 가족을 위해 했던 선택들이 결국 나를 지워가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땐 정말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내가 조금 양보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아도 따라갔고, 내 몫을 양보했습니다. 아이의 학원비가 부족하다면 내 옷 사는 건 미뤘고, 배우자의 커리어를 위해 나는 더 작은 꿈을 꿨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맞추느라 내 선택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안엔 나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요즘 뭐가 좋아? 어디 가고 싶어? 무슨 꿈이 있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내 안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거든요. 한때는 좋아하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노래 듣는 걸 좋아했고, 혼자 책 읽는 시간도 소중했죠. 친구들과 수다 떨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나의 시간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할수록 나 자신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배우자. 그 역할에 충실하면 할수록 진짜 나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혼잣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 뒤에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결국 불행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버리면서 만든 평화는 언젠가 균열이 납니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외로움과 공허함 뿐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지만 그 선택의 끝에 내가 없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이제는 조금씩 나를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작은 취미 하나부터, 내 감정 하나부터 다시 나를 주어로 한 문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좋다. 나는 지금 이 길이 편하다. 나는 이렇게 웃을 때 나답다. 이런 말들이 다시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 나도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내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사랑은 머물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왜 이제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제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까요? 사실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신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지금은 아닐 때라며 외면하고 밀어두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까지만, 부모님 건강이 괜찮아질 때까지만, 배우자 일이 안정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이라는 약속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점점 멀어져 있었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한 번은 모처럼 혼자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상하게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 없는 눈물 같았지만 그건 분명 너무 오랫동안 내 감정을 방치해둔 탓이었겠지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많이 외로웠구나. 나는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그렇게 시작된 작은 자각은 조금씩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었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언제 가장 나답다고 느꼈지?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한 끝에 내 안에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물론 여전히 두렵습니다. 가족의 틀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일이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익숙했던 역할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더는 살아갈 수 없다는 감정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조금은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내 삶의 무게를 이제는 나 스스로 가볍게 해보고 싶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이 자각이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조금은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알아온 감정들을 이제는 조금씩 꺼내어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이 아팠는지를. 그게 비로소 나를 다시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겠지요. 이제는 내 마음에도 물을 주려 합니다. 말라붙은 감정 위에 햇살을 비추고 바람을 불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려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하니까요. 그걸 이제야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나를 이해하는 것. 가족을 이해하려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왜 저럴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마음을 다독이며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이었는지, 나는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른스러움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가족을 정말 이해하려면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요. 내가 왜 그 말에 상처받았는지, 왜 서운했는지, 왜 그 상황이 힘들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엔 억울함과 분노로 남게 된다는 걸요.
그 감정들이 쌓이면 어느 날 돌발처럼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고 평소엔 하지 않던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오히려 가족과의 사이에 더 큰 벽이 생깁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감정이 앞서게 되고 결국 서운함보다는 비난이 되어 상대에게 닿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어떤 말에 마음이 무너졌는지, 나는 왜 외로웠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곧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니까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나면 상대에게도 조금 더 차분하게, 부드럽게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땐 내가 조금 외로웠어. 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많이 마음이 아팠어. 나는 사실 이런 게 힘들었어. 이런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어려운 건 사실 너무 가까워서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서로에 대해 질문하지 않게 되고 오해는 점점 커지게 되죠. 그 간극을 좁히는 방법은 대단한 말솜씨도 극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솔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으니까요. 가족을 이해하고 싶다면 나부터 내 안의 작은 목소리부터 진심으로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았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는 일, 내가 눌러둔 감정을 하나씩 마주하는 일, 그게 결국 진짜 대화의 시작이고 진짜 이해의 첫걸음이니까요. 내가 나를 이해하면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더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나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나는 이제야 조금씩 내 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그저 삼켜버렸던 말들까지 하나하나 내 안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것이 꼭 사랑은 아니었다는 걸.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늘 좋은 가족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진짜 가족은, 진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참 많은 걸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하자고, 조금 더 참고 나중에 말하자고. 하지만 그 나중이 어느새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나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전에 나부터 나를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다정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다정해지기로. 이제는 내 마음에 자주 말을 걸어주려 합니다. 오늘 너는 어땠니? 지금 어떤 감정이 드니? 너무 참지 말고 이야기해도 괜찮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았던 나날들도 이제는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저 참는 삶이 아니라 표현하며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 속에 나도 함께 웃고 함께 숨 쉴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제는 가족 안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며 더 깊이 연결되는 가족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한 발 내디딘 이 변화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오래 참아오신 건 아닌가요? 늘 괜찮은 척, 늘 어른스러운 척 살아오신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비로소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이제는 나를 아껴주기로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내가 나로서 숨 쉴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